그리고 지금 당도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어 했는데 이번에 금정구 선거를 이겨냄으로써 그리고 지난 그래요? 전당대회에서 예. 63%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는 적어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면 안 된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당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 정도의 지금 합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통령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당의 분위기, 적어도 당에서 그동안 대통령에 좀 우호적이었던 분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으로 좀 힘을 더 실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바깥에서 관측할 때, 한동훈 대표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받아들였어. 역시 한동훈이 세. 그리고 이제 힘의 단계가 넘어갔어. 이렇게 해도 성공적이고 만일에 아무것도 안 되고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이면 그래도 당이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이 더 쏠릴 겁니다. 야, 이건 대통령이 너무한다. 그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도 손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화될 거고. 첫 번째 토크는요, 바로 한동훈 대표의 answer입니다. 대답. 한동훈 대표는 어떤 대답을 받아내야 될 거라는데, 생각보다 한동훈 대표 이번 보궐선거, 금정구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무난히 선거를 잘 끝냈고요. 그 다음에 기냐 마냐 취소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독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독+1 면담도 결국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보수층에서는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찰나찰나 두 분이 악수하는 순간부터 저 눈빛까지 입꼬리 올라가는 것까지 모든 그 의미를 부여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분위기가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건 전혀 예상을 못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저렇게 만나게 되면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이 얘기는 나와야 된다. 그 얘기가 네. 한동훈 대표는 하여튼 민심을 모든 말씀을 다 가감없이 했다. 이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 기조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도 하여튼 가감없이 말씀 다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 대통령실도 오늘은 하여튼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경청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 얘기를 들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이건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대외 활동자제. 그거는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요거는 지금 이제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건 이미 이제 됐고. 이제 세 번째는 인사. 인사청상. 요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공적 라인이 아닌 라인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통령 라인이다. 대통령이 다 임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십상시기까지 나오고, 한남동 라인 얘기 나오고, 행정가들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막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거는 안 좋다. 요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까지 해가고, 요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명태균 이슈에 대한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전모를 모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와 관련된 걸 어떻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의 유력 인사들이 연관돼서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게 당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리스크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모르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아마 본인이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검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런 것이 주는 그 리스크가 어디로 갈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현안 중에 현안이죠. 의대 증원 문제. 이거 지금 출구를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보건복지부 이슈였다가 이거
교육부 이슈까지 막 번져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다 얘기가 돼야 되고 그 얼마 정도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만찬은 안 한다고. 예, 그러면은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이미 선약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시간 남짓 가능할 것 뭐 같죠? 그건 뭐 예. 뭐 충분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예상된 이슈들이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당청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텐데 예. 오늘 뭐 나와서 바로 뭐 그 다 뭐 기대 최선의 시나리오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거를 갖다가 건의를 했고 얘기를 했고 충분히 듣고 공감했고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앞으로 이런 건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건 뭐 그 보수층이 기대하는 최선의 시나리오일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이견만 확인하고 뭐 특별한 발표도 없이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최악이고 그 중간은 어디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었다. 다 말씀드렸다. 그리고 조치는 뭐 바로 나오진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은 정도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계속된 갈등을 지켜본 여러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었다 이상해서 그래서 요거는 특히 즉시 어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까지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지금 민감하잖아요. 근데 수사 문제는 뭐 검찰이 짊어져야 될 부담인데 일단 뭐 불기소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특검법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뭐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조치가 없다면 다음 특검법은 확신할 수 없다. 부결이 그런 거지만 실제로 그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금 의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 앞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한동훈 대표도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말은 저렇게 해도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순간 한동훈 대표의 미래도 없다. 보수층에서 그거는 뭐 탄핵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의 탄핵과 비슷한. 옛날 김무성, 유승민 두 분이 탄핵 통과시키고 그 입장이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중앙에 못 나오고 계시죠.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검법은 여전히 한동훈 대표도 통과시키는 건 부담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2부속실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 특별감찰관을 한다고 해도 지금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가 그걸 건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국회에서 막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풀어갖고 와라. 왜? 그것도 그동안엔 민주당의 공세를 여당 대표가 막아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특별감찰관 숙제는 한동훈 대표 몫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연동시켜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대통령이 받겠다고 한 거니까 여야가 합의해갖고 오면 받겠다고 한 거니까 뭐 그 이상이라고 하면 역시 그 인적쇄신 그 인적쇄신 그 대통령 실장부터 수석들 인적쇄신 그리고 이제 핵심이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 문제 뭐 지금 뭐 떠도는 거는 뭐 7인방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미 얘기가 되는 순간 이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된 거니까 이걸 정리시킬 수 있느냐 문제겠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뭐 7명 그 사람만 딱 옮기면 너무 티가 나니까 이렇게 전체를 뭉뚱그려서 좀 이렇게 통째로 옮기는 모양새를 띠겠죠. 그거는 어쨌든 안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정도 위기면 당정청 보통 전면 쇄신을 해야 되는데 당은 지금 뭐 대표 뽑은 지 얼마 안 됐고 정부는 지금 총리가 뭐 사임의사를 밝힌 지 오래됐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후임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막혀 있으니까 결국 쇄신을 보여주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변화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의대 증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잘못 풀어왔다. 정부가 잘못 풀어왔다. 그리고 이게 의사들이 경고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기 지금 때문에 현실화돼 완전히 예. 이제 가뭄 현상이 드러났다고. 예.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정부를 못 믿는 거죠,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 책임 있는 당사자들 구체적으로 거명되지 않습니까? 수석도 거명되고 예. 장차관도 거명되고. 근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사과하기 전에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최소 조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는 어쨌든 금년 이미 뽑기로 한 정원 문제는 손댈 수 없다. 그러나 내년도 거는 손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거면 진작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 그런 상태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어서 뭔가 좀 답을 찾아갖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이제 더 이상의 당정의 갈등을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장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하나씩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 정말 안 하고 어디 잠깐 가 있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 부분은 이제 불기소됐는데 특검법 야당과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인적 쇄신 네 알겠습니다. 인사 다시 내겠습니다. 의대 증언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당대표랑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정기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베스트겠지만, 이거를 다 바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요렇게만 나와도 요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요 부분은 요런 정도로 타협하겠습니다만 나와도 성공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타협안. 적어도 요거는 나와야 된다. 글쎄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까 자꾸만 극단적인 분들은 대통령실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건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활동을 완전 자제해라. 그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사실은 그동안에도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고, 영부인들이 다, 외교활동도 하고 다 했잖아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런 정도를 하려 그러면, 공식 라인, 보좌를 하는, 우리가 이렇게 외교 의정 같은 것도 보면, 사적인 친소관계 있는 분들이 그 일을 맡을 게 아니라 외교부에 진짜 전문가들이 맡아서 외교 결례가 없도록 하는 이런 건데 그럼 제2부속실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국민들은 역시 제2부속실은 보좌하는 기능이고 특별감찰관은 감시하는 기능이니까 역시 감시하는 분, 저 정도의 사람이 특별감찰관으로 갔다면 그래도 제대로 할 거다. 오케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석수 감찰관이 우병우 수석하고 그냥 충돌도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조치 정도는 있어야 될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지금 지목된 분들이 있습니다. 김대남 행정관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상징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이 진짜 본인들이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이게 인식의 문제니까 일부 조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실장과 수석들은 가만히 두냐? 저는 그것도 지금까지 지휘 책임을 물어서 뭔가 좀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은 있고 의대 증언 문제는 이대로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게 잘못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만일에 인사 문책은 없다. 이러면 정말 제가 보기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뭔가 그래도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문책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결국엔 이 모든 게 인사 관련된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 있을 수 있느냐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사 문제는 일단 의대 증언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요것도 지금 장차관하고 수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분명하게 좀 신호를 보내야 된다라는 게 있고 네. 인사 문제는 아까 문제됐던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돼서는 행정관들하고 비서관들 일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라인 이건 이제 사적 라인이다. 어떻게 보면 비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숨겨진 분들은 아니니까 비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 업무 라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공식 본인들 업무 밖의 일인 거잖아요. 권한 외의 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쨌든 모든 대통령이 실세라는 게 있죠. 되게 국회의원이거나 장관이거나 수석이거나 실장이거나 이래서 왕수석, 왕실장, 왕장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행정관들이 문제가 된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번 두 번입니다. 그때도 십상치라고 얘기가 있었고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공식 개선 라인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데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대표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조치가 이제 있으면 이제 그 역학관계, 권력의 역학관계가 당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그리고 지금 당도 지금까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미심쩍어 했는데 이번에 금정구 선거를 이겨냄으로써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63%의 압도적 지지 그리고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를 받은 거는 적어도 지금은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면 안 된다.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가자고 하는 방향이 당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 정도의 지금 그 합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대통령이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당의 분위기 적어도 당에서 그동안 대통령에 좀 우호적이었던 분들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으로 좀 힘을 더 실어주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바깥에서 관측할 때 한동훈 대표 얘기를 대통령이 많이 받아들였어. 역시 한동훈이 세. 그리고 이제 힘의 관계가 넘어갔어. 이렇게 해도 성공적이고 만일에 아무것도 안 되고 대통령실이 안 받아들이면 그래도 당이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으로 힘이 더 쏠릴 겁니다. 야, 이건 대통령이 너무한다. 그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도 손절하는 분위기가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대통령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유리한 포지션에서 하는 회담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최악의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에겐 그리 나쁜 시나리오는 아닐 거다라고 하셨으나 그리 나쁜 시나리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려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차별화 전략은 어느 정도 성공하셨어요. 덕분에 금정구 선거는 걱정한 것보다 상당히 안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차별화만으로는 독자 노선을 갈 수 없습니다. 서로 거리가 멀어졌어요. 한동훈 대표는 어떤 모습을 띄워야지, 어떤 스탠스를 띄워야지, 갖고 있어야지 앞으로 대선까지 쭉 나아가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저희가 전당대회 끝나고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쭉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주어진 숙제가 2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모든 그 위기의 진원지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당신이 특수관계니까 남들은 그걸 못 바꾼다 지금. 비서실장도 못 바꾸고 기존의 당대표도 못 바꾸니 당신이 가서 그걸 좀 변화시켜라.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숙제가 하나 있죠. 2번째 숙제는 그러면서 당의 지금 노선이 너무 지금 보수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좀 중도층으로 좀 가는 변화를 좀 이끌어달라. 이거 2가지 아닙니까? 2번째 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 맞죠. 그런 지지자들도 동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못 해낸 숙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민심을 계속 가감히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의 변화를 지금 못 끌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회담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드디어 안 변하던 대통령에게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건희 여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면 이게 최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2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당도 이제 그 가속화되는 거죠, 변화가. 근데 이제 최악의 약간 시나리오로 끝나도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변화를 못 시켜냈지만, 대통령의 변화를 못 끌어냈지만, 이 책임은 정말로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뭐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살려면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2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풀고 혁신도 성공하는 건 이게 뭐 최선이지만 차선은 대통령 관계는 안 풀리더라도 혁신은 성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는 거니까 최선 아니면 차선이죠. 차악은 대통령 관계는 푸는데 혁신은 못하는 거. 이건 뭐 거의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4번째 최악은 있죠. 둘 다 실패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적어도 금정구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차선체 대통령과의 관계는 미지수지만 못 풀 수 있지만 적어도 당의 그 신뢰, 힘은 조금 실릴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금정구 선거 승리가 상당히 한동훈 대표한테 큰 도움이 됐다. 도움됐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은 명태균 이슈로 상당한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약간 갑을 관계가 조금 예전 같지는 않다고 봐도 되네요. 저는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힘의 관계가 기울어지는. 그러니까 동시에 온 거죠. 대통령실의 뭐 부정적 이미지가 더 커지면서 지지율은 떨어지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좀 더 개선되면서 뭐 이렇게 되면 중립에 있었던 분들이나 심지어는 친윤이었던 그룹들도 조금씩 이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는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조금 더 앞을 보고자 하잖아요. 한 일주일 앞을 더 보고자 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까 질문의 취지도 제가 질문을 좀 장황하게 드리냐고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요. 질문의 취지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에 성공해서 금정구 선거도 승리를 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별화할 대상의 힘이 너무 없어질 경우 이분도 같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브랜드를 결국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보다 힘이 좋다고 해서 절대적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독자 브랜드를 독자 노선 그리고 절대적 힘을 더 많이 갖고 위해서는 이분은 어떤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지금 너무 이른 얘기예요. 그래요? 그거는 지금 얘기할 거는 아니고 오늘 그건 한동훈 대표가 그건 다음에 우리가 그 얘기를 좀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9월달 정도에는 내년 9월에는 당원 당규 안 바꾸면 그만두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선거 다음에 나가려 그러면. 그런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 쪽이 조금 더 이번에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이 회담을 기점으로 당이 조금 변화가 오면 바깥에 있는 경쟁자들 되면은 오세훈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막 이제 원희룡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기분만 노리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서 그분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죠. 이미 이런 빅샷들은 다 명태균의 약간 좀 흙탕물이 튀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고 홍준표 대표와 관련돼서 지금 당원 명부 유출과 관련 지금 조사도 들어가고 여론 조작과 관련돼 한동훈 대표는 아무래도 그때 후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자유스럽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걸 통해서 공세를 할 수 있죠. 물론 너무 지나치면 당내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그걸 하고 두 번째 명태균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질문 자꾸만 하시가 그런데 너무 앞서간 얘기인데 그래갖고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처럼 이재명 대표처럼 당원 당규 손댈 수 있죠. 지금은 9월 달에 그만둔다고 돼 있지만 그럼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가면 그럼 누가 지방선거를 이끌 거냐.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지방선거를 맡겨야만 지금 이 강하게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역시 한동훈이 뚝심이 있고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맡겨야 된다. 그래야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이길 수 있다. 그럼 당원 당규가 별거냐? 바꾸자. 이럴 수 있는. 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 속마음은 프로그램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지지층들도 당원들도 앞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앞서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이 딱 외통수로 몰린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동훈한테 우리가 굴복할 건가? 항복하고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가 당을 살리고 하는데 우리가 다 협조할 거냐? 외부에서 보면 어쨌든 힘이 이제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전쟁이죠. 그럼 이제 그거 못 받아들이고 한동훈을 죽인다. 자, 그럴 때 한동훈 대표의 리스크도 있죠. 그 리스크는 뭐냐? 아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대통령실은 너무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그러냐? 어떻게 명태균 이슈 우리가 만들었냐? 자기들이 만든 거지. 근데 이게 당이 이렇게 부담되고 보수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그 문제도 안 풀어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리스크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는 남들이 보기에 다 원팀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움직여 왔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원팀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이른바 이제 카드 그거 왜 없겠어요?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서 넘어가면 문제가 없지만 절대 안 된다. 한동훈은. 내가 반드시 이거는 전쟁이다. 이러면
그것도 저는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될 굉장히 높은 허들이 하나 있는 거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워낙 그 세 분 사이는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원팀으로 알았었잖아요. 전면전은 피해야 되네요. 전면전 하면 그냥 핵전쟁이네요, 서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런 걸 잘 몰라서 그거 이제 그 열린우리당과 그 노무현 대통령 관계가 결국 이제 잘 안 풀리고 그 전에 뭐 전두환 노태우라든가 노태우 김영삼 이해창 뭐 등등은 다 이명박 박근혜 그런 긴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해서 갔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사실은 그냥 딱 파열했다고 봐야죠. 대통령 탈당도 하고 그때 뭐 대통령이 돼서 뭐 정권 재창출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니까 저는 뭐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고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그 변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본 뒤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까지는 갈 수 없고 분명한 건 오늘은 어쨌든 이 회담이 성공적이든 실패하든 한동훈 대표로서는 나름대로 얻을 게 있고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오늘 회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고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이슈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안. 윤 대통령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정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데 저보다는 훨씬 더 그쪽 분들의 분위기를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아니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예. 뭐 공동 창업자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어려울 거다. 그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갈등의 핵심은 못 받아들인다. 윤 대통령을 오늘 이 자리까지 대통령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한동훈 대표는 아니 검사 윤석열에 만들어진 신안은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 만들어진 그 신안은 특검 때도 그렇고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건 수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 정무적인 거에 대한 조언도 또 미디어 대언론 전략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 수사에 관한 거 이런 것도 한동훈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겠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한동훈 말을 들을 때 한동훈과 같이 갈 때 국민들에게도 신뢰를 받고 좋은 거다. 지금 망가진 거는 그 한동훈 말을 안 듣고 김건희 여사의 사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얘기일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는 아니 그 뭐 지방으로 자천돼서 돌던 윤석열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 푼돈 월급 받던 사람을. 그 중요한 국면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일을 하고 내가 사람도 만나고 다 한 건 정치적인 건 본인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그럴 텐데 그래서 윤 대통령 내 말 지금까지 들어갖고 안 된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모르든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온 거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는 그거 내가 시켜준 거다. 내가 키워주고 또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은. 아니 한동훈이 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차기 대선 주자로 서 있는 거는 그거 내가 만들어준 거지 뭐 자기가 한 거냐 이렇게 윤 대통령 생각할 수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다 했다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판단은 본인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관계 요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갑자기 이제 와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 이기기 위해서 내가 남편이 대통령 되면 아내로서 역할만 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로 돌아갈 수 있을까? 결단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뭐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 불기소 결정을 했겠나 그런 정도 결정을 대표하고 회담 전에부터 쭉 논의를 했다면 차라리 이거는 검찰이 그냥 이렇게 논란 내가 기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재판에 가서 우리가 이거를 판사 앞에서 그냥 이기겠다. 이렇게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결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셨잖아요. 활동을 어쨌든 접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타협점이라면 활동을 하는데
공식 라인에 그 보좌를 받고 특별감찰관의 딱 그 감시도 받고 뭐 그런 식의 그리고 이 대통령 실장이나 수석들의 공식 라인에 통제를 받는 뭐 그런 정도에서 타협된다면 정상화되는 거니까 그 정도면 나머지 있는 뭐 리스크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걸 겁니다. 한동훈 대표나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은 그렇게 한 뒤에 또 우리가 얘기치 못하게 계속 쏟아져 나올 텐데 명태균만 나왔지만 또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도 모르는 사적인 어떤 그 관계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게 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죠. 있겠지요. 지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부인 사랑을 꼬집습니다. 뭐 상남자의 뭐 잘못된 사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조홍천 의원 보니까 노벨 내처가상에 있으면 노벨 내처가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은 다 너무 이렇게 저는 그런 표현조차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자꾸만 표현들을 갖다가 뭐 너무 가볍게들 막 하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우리 프로에서도 그런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분석을 하는 거지 뭐 그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뭐 말장 말꼬투를 잡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여쭙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냥 애처가 정도 수준으로 오히려 작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저희도 그냥 저는 아예 논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질문 중에도 있는데 그런 표현들은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영부인에 대한 얘기고 집권당 대표에 대한 그렇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분석하거나 평할 때는 이건 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뭐 술 마시면서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느새 이제 불공정의 어떤 상징적인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